네, 원천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배웠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자연 광산보다 효율적인 도시 광산의 개발입니다. 자, 도시 광산이 뭐냐? 이제 여러분 그 전자기기,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또 안 예쁘고 배터리도 뚝하면 잘 나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새 핸드폰을 장만할 텐데, 자, 그럼 그 기존의 핸드폰은 어떻게 될까요? 뭐 보상 판매, 당근마켓 이러지 말고 결국 최종적으로 버려졌을 때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핸드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정말 좋고 비싼 부품이 아주 가득해요. 특히 그 칩셋 반도체가 일단 어마어마하고 그 지금 핸드폰 하나가 2000년대 방 하나 가득 채웠던 크기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을 거고 재활용이 정말 잘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품의 재활용 말고 그 몸체 자체에도 금과 은이 들어갑니다. 자, 금과 그 은을 어떻게 버려요? 다시 써야죠. 그래서 이걸 도시광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금을 캐는 거니까요. 컴퓨터와 휴대폰에 있는 인쇄 회로기판에는 금과 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속이 사용되어 이 금속들은 회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로기판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연간 150만 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도시광산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광산업은 폐전자제품 회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휴대전화는 약 1,300만 대나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중 도시광산업에 활용되는 휴대전화는 1,300만 대 중에 약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적죠?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거나 일반 쓰레기들이랑 섞여 소각되는데 여기서 나온 나쁜 중금속 물질들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정부에서는 도시 광산화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기로 해요. 네, 두 번째는 분뇨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을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배웠던 그 푸버스 있죠. 그래서 분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뇨라는 그 바이오 매스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백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가에선 하루 평균 2에서 3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하는데요. 그 분뇨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수거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분뇨 저장고에 마냥 쌓아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저장고 같은 경우는 400톤 정도 가능합니다. 적재가. 가축의 분뇨는 각종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는 오늘이 돼지 분뇨를 수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수거 차량이 와서 분뇨를 싣고 가는데요. 시에서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가축은 항상 상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분뇨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항상 적재량은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면 뭐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질 오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 아무리 꾸준히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가축의 분뇨와 논산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순환 농업센터로 옮겨서 처리하는데요. 축산 폐기물에 불과한 돼지의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생성된 바이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 이제 에너지 시설인데요. 여기 이제 가축 분뇨하고 음식물이
저희가 하루에 한 500톤 내외가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에너지하고 비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논산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와 그 부산물인 액비와 퇴비를 만드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이오가스 에너지 저장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유를 투입합니다. 여기서 1차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후 미생물이 잘 분해될 수 있게끔 교반 작업이 이뤄집니다. 가장 핵심은 온도를 40도 중온에 맞춰주는 것. 이렇게 교반을 하면 공기가 없는 현기 상태가 되며 유기물의 유기산 분해가 되고 유기산이 메탄이 되는 메탄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분유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발전시설로 보내집니다. 발전시설에선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바이오가스를 가스엔진에 투입하는데요. 엔진 속에서 바이오가스가 폭파하면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루 발전량이 300kW인 발전기 2대가 24시간 돌아가며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kW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한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24시간 300kW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한 보통 9,000배 내가 생산이 되고 그 바이오가스 엔진 타랑이나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가스 엔진에 투입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가스량이 한 35%는 전기로 생산이 되고 45%는 폐열로 저희가 발생이 됩니다. 그 35%의 전기는 일일 한 14,500kW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기량은 7천여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되고요. 태양광 발전 100kW 40개소하고 맞먹는 그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논산시 이계면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발전 부산물은 액체 비료인 액비와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건 물론이고 100% 자원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가축 분유를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농협은 전력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득인 셈이죠.